자,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선운동, 리니어 모션하고 앵귤러 모션, 각운동, 한국말로 쓰면. 그래서 우리가 F는 MA 그러면은 이 각운동으로 바뀌면은 F가 뭘로 바뀌냐? 공식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타우로 바뀌어. 그 다음에 A는 뭘로 바뀐다고? 알파로 바뀌고, M이 뭘로 바뀐다고? I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는 MA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타우는 I 알파 외우라고 하면 잘 안 되지. 그래서 F에 해당되는 게 회전할 때는, 그래서 저기 이제 한국말로는 내가 싫어하긴 하지만 힘, 그 다음에 타우를 돌림 힘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외워지기가 쉽다는 거야. A가 가속도인데 알파는 각가속도니까 도는 거에 해당되는 가속도고, 질량 M이 선운동일 때는 M인데 거기에 이제 I로 바뀐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M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I라고. I는 기본적으로 한 물체일 때는 MR 제곱이 되는 거고, R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그 순간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야. 정확히 말하면 회전축으로부터 수직거리. 그러니까 V에 해당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오메가. A에 해당되는 거는 알파. 그럼 우리가 이제 P가 MV인데 이 M이 회전운동일 때는 I로 바뀌고 V는 뭘로 바뀐다고? 오메가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뭘로 쓴다고? L. 물론 원래 L의 정의는 L은 R 크로스 PI, 이거 원래 정의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고, 여기도 원래는 토크는 R 크로스 FI,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I 알파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원래 정의에서 다 만든 식이야. 그지? 원래 정의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내가 다 만들어낸 식이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억하면은 되긴 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더 할 건데,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는 이게 델타 X인데, 뭐였지 여기? VIT 더하기 1차원일 때 2분의 1 AT의 제곱이지? 그지? 자, 공식을 유도를 하긴 할 건데, 똑같이 X에 해당되는 게 회전운동일 때는 어떤 걸로 바뀐다고 그랬어? 세타로 바뀌어. 그래서 나중각 빼기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처음각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이걸 델타 세타라고 하는데, V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오메가가 들어가야 돼. 오메가 I. T는 T야. T는 바뀔 게 없어. 시간은 그냥 시간인 거야. T는 그냥 T야. 시간이 무슨 회전한다고 해서 시간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 시간은 시간인 거지 뭐.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할 때 시간과 회전 운동할 때의 시간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T는 안 변해. 그러니까 일단은 공식 만드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A가 뭘로 바뀐다고? 알파. 이 대응 관계만 알고 있으면은 공식을 1대1로 다 변형할 수가 있어. 회전 운동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 나중에는. 이 책에는 잘 정리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거 VF는 이거 VI 더하기 AT, 우리 등가속도 공식 말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V가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니까 오메가 I 더하기 A 대신 알파 T 이러면 다 식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 VF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은 2A 곱하기 여기 델타 X가 들어가는 게 있었지. 변이 1차원일 때 마찬가지야. 오메가 F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I의 제곱은 2 알파 델타 세타가 되는 거지. 자, 이 세 개의 식은 유도를 해줄 거야. 그리고 대응 관계를 먼저 얘기한 것 뿐이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회전 운동 에너지가 또 있어. 어떻게 돼? m 대신에 뭐가 된다고? I. v 대신에 오메가. 2분의 1 I 오메가 이 제곱. 이게 회전 운동 에너지야. 그 대응 관계를 그대로만 연결시키면 공식들은 다 나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 정의를 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정의에서부터 다 빠져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돼.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I 오메가 이 제곱.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 세 개의 식을 유도하는 거는 되게 쉬워. 얘도 쉽고, 얘는 얘 먼저 금방 변형해 줄까? 엄청 쉬워. V는 R 오메가잖아. 그지? 그럼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이 제곱. 이게 뭐니까? I니까 끝. 다 유도는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자, 이거는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알파가 뭐냐면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 더 암기해야 돼. A는 R알파,
이 관계식을 잘 학생들이 못 외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A는 R알파. 그러니까 선가속도와 각가속도는 각가속도에다 R을 곱하면 선가속도가 돼. 쉽게 말하면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알파의 정의가 뭐였냐면 각가속도인데 오메가의 시간에 따른 변화였었잖아요. 이게 정의였었잖아요. 그러면 d 오메가는 알파 dt고 이게 상수일 때를 지금 하는 거야. 똑같아. 야, 이 공식들은 전부 다 알파가 상수일 때를 하는 거야. 양변을 적분을 하면 돼. 그러면 저 식이 나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네. 오메가 i에서 오메가 f까지. 그지? 그때 0에서 t까지. 그럼 당연히 이 식에 좌변은 오메가니까 대입해보면 오메가 f 빼기 오메가 i는 알파 t니까 그냥 알파 t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식이 유도가 된 거냐? 이 식이 유도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이 오메가 f라고 하는 게 dt d세타란 말이야. 이게 넘겨보면은 오메가 i 더하기 알파 t가 되고 그래서 d세타는 오메가 i 더하기 알파 t에다가 dt가 되는 거고 양변을 역시 적분을 한다. 세타 i에서 세타 f까지 지금 돌고 있을 때 세타 i일 때 0이라고 보면 0에서 t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은 세타 f 빼기 세타 i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오메가 i t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알파 t의 제곱이 되니까 똑같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역시 이 두 식에서 뭐를 소거하면 t 소거하면은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 할 때 한 것처럼 이 식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별게 없어. 처음에 이 회전 운동이 그냥 다루기가 어려운 거지. 처음 이제 안 배웠으니까. 배우고 나면은 이 대응 관계만 기억을 하면은 얘네들을 습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은규 알았어? 자,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입자가 많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i는 뭐가 되겠어? 입자가 굉장히 많아. 입자가 굉장히 많으면은 우리가 i의 정의가 mr 제곱인데 그러면 입자들의 mi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회전축으로부터 r도 거리가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i 번째 거고 시그마 하면은 전체 입자에 대해 뭐가 나와? 관성 모멘트. 근데 이건 입자가 따로따로 움직일 때고, 알았어? 입자가 따로따로 움직일 때고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연속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이거 연속체잖아. 이런 녀석이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해봐. 아니면 뭐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연속체 같은 경우에는 i가 어떻게 된다? 적분을 하고 잘 봐. 이렇게 연속체가 있고 여기가 회전의 중심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얘네들을 전부 다 나누는 거야. 이게 다 어느 한 부분만 하자. 어느 한 부분에서 여기 dm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r이라고 놓으면 되잖아. 근데 mr 제곱이잖아. 그래서 한 개는 dm 한 개는 r 제곱 dm이 되는 거야. dm r 제곱. 그거를 여기 있는 거를 위치가 바뀌면은 이건 이미의 r과 dm이니까 다 대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녀석 하나를 전부 다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가끔 학생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 어디에다가 d를 붙여라고 하는데 너무나 명확한 거야. 여기 dm 붙이고 dm 위치에 있는 거 r이라고 놓는 거잖아. r에 dr을 붙이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회전축으로부터 dm이 존재하는 것까지의 거리가 r. 그래서 mr 제곱이니까 dm 곱하기 r 제곱. 알았어? 그래서 dm 부분의 관성 모멘트야. 중심에서부터 거리, 수직거리하고 연관돼 있어. 그걸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연속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바뀐다는 거지. DR은 뭐예요? 응? dr은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dr로 적분하는 게 아니지. dr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dr이었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r인데 조금 더 가. 그럼 이런 게 dr이잖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정의 자체가 mr 제곱이니까. r은 그대로 r 제곱이고 그 m만 dm으로 바뀌어가지고 적분하면 되는 거야. 조그만한 거 하나가 요거니까. 알았어? r 제곱 dm이야. r 제곱 dm. 그럼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지금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다음 거를 좀 열어보면은
쭉 이제 뭐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벡터 표현을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다 뺀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쭉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해봐. 해보고 그 부분 말고 이제 백캠을 써가지고 막 벡터를 계속 다루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한 거고. 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이 새끼가 지금 문제거든. 그러면은 니네 한번 생각해 봐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딘가를 회전의 중심으로 잡고 얘를 돌리는 거거든. 야, 얘를 가운데를 정확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리는 게 쉽냐? 끝에를 잡고 돌리는 게 쉽냐? 끝에를 잡고 돌리는 게 더 쉬워? 아니, 생각해봐.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어디 물론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탁 밀어가지고 뺑글뺑글 돌리는 게 쉬워. 끝에를 구멍 뚫어가지고 이 전체를 돌리는 게 쉬워. 가운데가 쉬워. 당연하지. 가운데가 훨씬 쉬운 거야. 이게 돌리기가 쉬운 게 왜 그러냐면은 회전축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그런 거야.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항상 회전축을 잘 봐야 돼. 이걸 하기 전에 이 관성 모멘트는 대학교 들어가면은 중간고사 때 여기가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1학기 때 이거 역학 부분을 배우는 거니까 시험엔 무조건 100% 나와. 증명을 하라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균일해. 균일하지 않은 것도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L이라고 해봐. 자, 회전의 중심을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둘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회전을 할 때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는 상수야. 우리가 어떤 질량이 있는 M이 빠르게 움직여도 물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달라지지만 그걸 제외한 상황에서는 얘가 움직인다고 질량 안 달라지지. 관성 모멘트는 식 자체가 mr 제곱이기 때문에 알았어? m은 안 변하잖아. r은 변할 수 있지. 회전축으로부터. 그치? 그래서 이 r이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히. 큰 거야.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상수는 상수인데 뭐에 따른 상수야? 회전축에 따른 상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회전에 딱 가운데를 중심에다 놓고 그러니까 2분의 L이 한쪽이 놓고 얘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든 똑같은 거지. 회전을 시켰을 때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봐봐. 자,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뭐라고? 인테그랄, 이건 연속체니까 R제곱 얼마야? dm이다. R제곱 dm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 회전축이야. 그러면 여기 이만큼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놓는다고? 하는 방법을 잘 봐. 이걸 dm이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x라고 안 놓고 지금 r이라고 놓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위치야. r이라고 놓는 거지. 그리고 뭘 사용하냐면 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냐면 모든 부분에서 길이당 질량이 일정해. 알았어? 이거를 보통은 기호를 쓰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로 L이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 질량 밀도라고 해. 질량이니까 길이당 질량이 일정하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길이당 질량을 전체 길이 그리고 이거 전체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 길이당 질량이야. 전체 길이당 질량은 이 dm 부분을 잡은 거 있잖아. 물론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dr이 되겠지? 네가 아까 물어봤잖아. r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게 dr이야. 줄어들어도 dr이고. 그러면은 길이당 질량이니까 dr분의 dm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균일하다고 가정한 거야. dr에 해당되는 부분에 dm이 있잖아. 전체 길이당 질량과 dr에 해당되는 부분의 질량은 같은 거라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dm은 뭐가 되는 거야? dm이 적분해야 돼서 그래. L분의 m에다가 뭐가 돼? dr이 되는 거잖아.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 그래서 i는 인테그랄 r제곱에다가 L분의 m에다가 dr이 돼. 자, 얘는 뭐야? 상수. r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R이 어디서 어디까지 변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의 뭐만 찾는 거에 불과한 거지? 관성 모멘트를 찾는 거지? 한쪽에 있는 거 관성 모멘트만 찾는 거야.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R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R까지 가야지. 좌표로 봤을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L분의 M은 빠져. L분의 M은 빠지고 R제곱 DR이니까 3분의 1 R제곱. 그래서 빼기 3분의 1 R의 세제곱. 자, R까지야. 그러면은 L분의 M에다가 3분의 R제곱 빼기 3분의 R제곱이니까 3분의 2R제곱이 되는 거야. 3분의 2R제곱. 왜 여기 왜 계산 결과가 없냐? 세제곱. 계산 결과가 얘네 그림만 이렇게 해놓고 계산 결과를 어디다가 안 해놨나? 해놨어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이게 아닌데? 이거 해. 지금 어떤 상황? 이거야 이거. 신라드. 신라드 5번. 센터. 이건데. 12분의 ml 제곱? 잠깐만. 12분의 ml 제곱. 여기서 2R이 얼마야 지금? 2R이 L이잖아. 그러니까 L로 지금 바꿔야 돼. L로 바꿔야 되니까 3L분의 2m에다가 2분의 L의 세제곱. 여기가 8이니까 4, 12 맞지? 12분의 1에다가 m이 있고 여기 L의 세제곱이고 L이니까 L제곱. 됐지? 여기는 M을 대문자 M이라고 놓고 소문자 L 대신 대문자 L로 놓은 거니까 똑같은 거야. 이런 거 유도하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봐봐. 얘를 똑같은 방법인데 길이는 똑같이 L이야. 전체 질량은 여전히 M이야. 여기를 회전의 중심으로 놓고 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렇게 놓고 지금 이렇게 돌린 거야. 알았어? 이번에는 여기를 잡고 얘를 여기 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모양 자체가 달라 지금.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해서 I를 구해봐. 시작.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거 다 해볼 거야.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공식을 그냥 이용하면 되거든. 근데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버려. 문제 풀 때는 이거는 관성 모멘트가 이거니까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푸는 거라고. 그러긴 한데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저거 해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런데 L이 2R이면 L이 저기 상수가 아닌가요? L 상수야. L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왜 착각하는지 내가 알겠어. 내가 이걸 R이라고 놓고 이걸 또 R이라고 놓았잖아.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지금 이렇게 놨으면은 봐봐. 안 헷갈리게 하려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건데 여기를
그냥 2분의 L이라고 놓으면 돼. 처음부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L이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헷갈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적분 구간도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만 바꾸면 돼. 차라리 여기서 손댔으면 됐지.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2분의 L까지만 들어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봐. 근데 이렇게 바꿔줄게 여기는. 그럼 여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딱 지워버리고 한 방에 가자. 이제 R 써가지고 좀 헷갈린 거야. 그럼 저기도 뭐 R로 잡았다가 0에서 소문자 1까지 가면 되지. 적분 범위가. 이게 다 똑같은데 여기만 달라져. 그지? 왜냐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위치를 R이라고 놓고 이 두께를 DR이라고 놓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적분 구간만 0에서 L까지 바꾸면 돼. 적분 구간만 0에서 L까지 바꾸면 얼마 나오냐? 3분의 1 ml제곱인 거 나올 거야 아마. 그지?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회전축에 따라서 달라져. 지금 얘를 여기서 한 거고 회전축을 이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달라진다고. 관성 모멘트는 공식 안에 R이 들어있어서 그래.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회전축을 사용하는 따라서 관성 모멘트는 달라져.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거는 질량이 크다는 말하고 똑같아. 회전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우리가 질량이 큰 거 있을 때 움직이기가 쉬워, 작은 거 있을 때 움직이기가 쉬워. 같은 힘일 때. 큰 거, 작은 거잖아. 똑같은 거야. 관성 모멘트도. 그러니까 회전에 대한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기 있는데 회전축이 여기 있어서 얘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 그래도 똑같아. 아니, 공식이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어. 뭔가를 연결했던 안 해도 뭐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데 회전축을 이쪽에서 본 거야. 이런 경우에는 또 이 길이가 만약에 뭐 L 프라임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는 더 커질 거야. 이건 또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계산하는 게 안 어려워. 이거 적분 구간만 L 프라임에서 L 프라임 더하기 L까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 응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씩 해볼 건데 좀 쉬운 거를 먼저 해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거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원이 있지. 원이 있으면은 이 그림이 지금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뚫은 게 아니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원이 있으면은 요 가운데 그냥 가운데에 대해서 훌라후프가 그냥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띠가 하나가 도는 게 아니야. 띠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거 한번 해봐. 이 띠의 전체 질량은 m이고 이거 다 균일하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다 균일하다고. 한번 해봐. 어차피 이거 다 해봐야 돼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띠가 있고 여기 가운데를 관통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대문자 R이라고 써놨네. R일 때 돌리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해보라고. 다 정의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다 정의대로.
두께는 그냥 두께는 무시. 무시하는. 응. 두께는 무시. 두께가 들어가 있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건 지금 두께가 있지. 얘는 지금 속이 비어 있고 안쪽 반지름과 바깥 반지름이 있어. 이게 껍데기를 돌리고 있는 거. 이게 상황이 다 틀려. 그래서 이걸 다 해봐야 돼. 야, 기껏해야 문제 한 4-5개 나오는데 크게 그 중에 한 문제야. 좀 이제 까다로운 걸 내겠지 당연히. 교수들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거 이렇게 쉬운 건 안 내겠지. 고기 맛있어. 여기 옆에 우니 보쌈 쌈이랑 버섯 1인분. 그다음에 제육이랑 얼마야? 불고 비싸지. 그러면 다 아무거나 먹어. 많이 시켰으니까 비싸지. 솔직히 말해봐. 내 엄마 오빠 다 좋아하고. 엄마 어딨냐? 공부 좀 열심히 좀 해.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9시 반까지 해 오늘은. 아유 우리 선생님들 아주 여기서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하고 있네. 네, 아직. 오늘은 9시 반에 가세요. 일찍 가지 마세요. 하영이 공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더군다나 늦게 오셨잖아요. 9시까지 내려오세요. 좋네 오늘 여기서 공부도 하고. 어? 아니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찬밥 그걸 떠나서 찬밥 더운밥 가리게 생겼어? 옛날의 영광을 여기서 다시 되찾아야지. 했어? 이거는 그렇게 썩 막 어렵지 않을 건데. 왜냐면 봐봐. 얘를 대해서 회전을 해서 돌리는데 이것도 일정한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 이 부분 조그만 부분. 이것도 그냥 이 호의 길이는 DL이라고 놓고 질량은 DM이라고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리가 이게 지금 R이잖아. 이 부분만 생각하면은 이 부분만 생각하냐면은 R의 제곱 DM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쉽지. 이게 왜 너무 쉬울까? 이게 어차피 상수거든. 이게 다음 DL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이 R이 바뀌지가 않아. 반지름이 고정돼 있잖아. 알았어? 아까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잡든 얘가 이렇게 적분의 이 거리가 달라지잖아. 그지? R이 달라지잖아. 얘는 안 달라져. 그러니까 얘는 R제곱 밖으로 나오면 돼. 이건 적분할 필요가 없어. 이건 뭐야? 그냥 전체 질량이야. 굉장히 쉽지? 그냥 MR제곱이라고 이거는. 응? 이게 지금 후프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번째에 있냐? 첫 번째에 있나? 그냥 MR제곱이라고. 쉽지? 후프 같은 거는 지금 MR제곱이고, 그러면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실린더가 지금 솔리드 실린더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경우로 해봐. 채워져 있고 축은 역시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판이 있는데 원판이니까 다 채워져 있잖아. 가운데 축에 대해서 이게 돌고 있다고. 판 자체가 레코드판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레코드판이 뭔 줄 알지? 어? CD판 생각하면 되잖아. CD가 그냥 이렇게 돌잖아 전체적으로. 걔는 D가 아니잖아. 다 채워져 있지. 저거 해보라고. 역시 전체 질량은 M이라고 놓을 거고 중심에서 또 이 거리는 반지름 R이라고 놓을 거고 요거 해봐. 이거를 하면 얘가 금방 돼. 여기 두 번째 솔리드 실린더가 금방 돼. 이거를 할 줄 알면 그냥 연결돼 있어. 오늘은 회전 운동에 대한 것들도 외워야 되고 저 관성 모멘트를 회전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오늘은.
오늘이 월요일이지. 응, 갔다 와. 화장실은 가셔야죠. 아, 구글 미트. 구글 미트로 들어와라. 내가 나중에 주소 보내줄게. 구글 미트 알지? 아, 집에서 들을 때. 구글 미트. 얼굴 다 켜고 있어야 돼. 스피커도 켜고 있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내가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 혼자 원맨쇼 돼버리잖아. 건대가 더 가까운 거. 너 진짜 어떻게 하냐? 고민이다. 합격은 뭐 무조건 하는 건데 이거를 다니기 힘든데. 남자이라서 뭐 나가지 말라고. 근데 돈이 들지. 나와서 살면. 기숙사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거든. 근데 밖에 나와서 살면 선생님이 지금 70만 원짜리 살아. 보증금이 1,000만 원이긴 한데 다 포함되어 있어, 공과금이. 그러니까 한 45만 원 더 들어간다고 봐야지. 기숙사가 B보다. 근데 아마 공부하기 힘들 거야. 왔다 갔다 하기. 내가 알아. 너도 생각해봐. 8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수업 들으러 가는 게 편하겠냐. 너 집에서 9시에 수업 들으려면 이제 견적 나오지. 7시에 일어나도 너 오래 씻으면 너 늦어. 그럼 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졸라 피곤하겠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 집에서 다니면. 너는 건대까지는 얼마나 걸리든? 건대 지나쳐서 왔다며, 버스 타고. 순회역에서 30분 봐, 쟤는 가깝잖아. 그 정도면 진짜 다닐만 하지. 너는 그냥 천상 다녀야 되겠네.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고. 순회역에서 30분이면 뭐 다닐만 하지 뭐. 그거는 뭐 학교 근처에서 방 잡는 것도 웃긴 거지. 했냐? 모르겠어요. 아니, 노력을 하셔야죠. DM을 잡아야 돼. 원판일 때 잡는 방법이 있었어. 이거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해주긴 해주지만 이걸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회전축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잡으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가 이거 얘기했었어. 얘를 DM이라고 잡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길이로 하면 안 돼. DA로 해야지. 면적으로 해야지. 여기는 DL. 아까 D는 길이잖아, 길이. 막대기도 이 크기를 무시한 거야. 그냥 가는 막대기였어. 그러니까 이때는 DM이라고 잡는 거고, 이게 전체 반지름은 R이지만 여기는 R로 잡아야 되고, 이 길이는 DR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여기가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D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L은 R 세타니까 RD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R, DR, D 세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해야 돼. 이제 길이가 아니야. 전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 전체 면적당 질량은 dA분의 dm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인테그랄 r제곱 dm이니까 여기 있는 dm을 여기다 넣고 da를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적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r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마이너스 r에서 r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니까 다시 또 이쪽 부분도 똑같은 거거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0에서 r까지만 적분하는 거야. 알았어? 마이너스 r에서 r이 아니야. 해봐. 마무리. 저런 스케줄들을 익히지 못하면은 여기는 나중에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맞추기가 어렵다. 해봐. 마무리. 고! 이해는 되냐? 너 공부 하나도 안 하지? 이 새끼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했어? 저렇게 했어? 저거 뭐 이거를 뭐 이해 못하게 뭐 있어?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앞에서도 했어. dm은 파이 r 제곱분의 m에다가 곱하기 da인데 da가 r dr d 세타야. 이게 dm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적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dm이 파이 r의 제곱분의 m에다가 r dr d 세타인데 근데 이쪽에는 세타가 없거든. 여기 적분 하나 더 써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야지만이 원이 되잖아. 그래서 0에서 2파이. 왜냐면 여긴 세타의 의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상수는 밖으로 빼고 파이 r 제곱분의 m은 밖으로 빼고 이게 r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4분의 1에다가 r의 4제곱이지. 0에서 r까지니까. 그럼 여기는 2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2 남고 제곱 떨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mr 제곱이다. 이게 지금 쟤네는 근데 왜 이거하고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면 저 결과는 지금 이 길이가 L자리거든. 나는 지금 판 하나를 했잖아. 판에 지금 두께가 있어. 반지름은 R인데. 물론 이 판의 두께가 L인데 전체 질량은 M이라고 놓은 건데. 그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공식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빨리 생각해봐. 왜 공식이 똑같을까?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한 거지?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축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지금 이거 전체가 그냥 DM이야. 이 DM을 훌라후프 있지, 훌라후프. 훌라후프를 하나 끼워. 여기다가 하나 끼워. 그러면 이런 훌라후프가 있잖아. 근데 속이 다 꽉 차 있어야 돼. 디스크. 또 하나 끼워. 그럼 두께가 늘어나지. 또 하나 끼워 늘어나지. 또 하나 끼워 늘어나지. 그런데 얘를 띄어서 그릴게. 축이 똑같고 반지름 R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DM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L만큼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여봐, 얘 관성 모멘트 얼마야? 2분의 1 mr제곱. r제곱 dm이지? 이 관성 모멘트도 얼마야? 2분의 1 r제곱 dm이지? 이런 거를 L개만큼 지금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L개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쳤을 때 전체 길이 L이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저 길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것만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r제곱에다가 이 DM을 다 더하는 거라고. 연속적으로. 그럼 이것도 일단은 전체 질량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하고 결과가 다를 게 없어요. 이 판 자체는 M이야. 그러면 이 훌라후프도 똑같지 않겠냐? 얘가 그러니까 이 크기를 무시한 거고 이렇게 쭉 그냥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원통이 쭉 있어. 길이가 얼마든. 전체 질량이 M이고 가운데 축을 통과하는 거고 반지름이 R인데 돌고 있어.
그러면 똑같아. 그냥 MR 제곱이 되는 거야. 거기는 그 상황은 여기 없어 지금. 그 상황은 여기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봐. 이게 아니 비슷한 걸 먼저 해봐야 되겠지. 아, 얘 해봐. 얘는 애듈러 실린더라는 건 뭐냐면 애듈러라는 뜻이 환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두께가 있는 환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께가 없다고 가정했잖아. 가운데는 뚫려 있는데 가운데는 뚫려 있어 얘처럼. 가운데는 뚫려 있는 얘는 채워져 있는 거고. 얘는 뚫려 있는데 안쪽 반지름이 R1, 바깥쪽 반지름이 R2. R1과 R2 사이는 채워져 있는 거야. 그걸 돌리는 거야. 이거 해봐. 그럼 이것도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이 길이가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해서 구해가지고 구한 게 그냥 답이야. 그때는 이제 전체의 질량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니까. 회전축에 대해서 각각의 링이 돌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야. 관성 모멘트가. 질량이 한만 구하면 돼. 해봐. 이거 해보라고. 이거 증명 시작. 환 하나만 하면 된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채워져 있는 거. 회전축은 아까처럼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고. 휴지하는 거. 가운데를 통과하는 거고 안쪽 반지름이 R1. 그다음에 바깥쪽 반지름은 R2.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해봐. 그다음에 요 채워져 있는 녀석의 전체 질량은 M이라고 놓고 이거를 또 해보시오. 식이 이제 좀 독특하게 나오긴 해. 여기 식을 보면은 지금 결과식은 이 식이 나와야 돼. 결과식은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좀 하라고 이 새끼야. 네. 어. 좀 이따가 어. 0 대신 널 넣으면 뭐라고? 적분에다가 0 대신에 R1 여기는 R2?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근데 봐봐, 다 눈치를 깠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을 네가 지금 안 해봤잖아. 그림을 그리라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그런 걸 그려가지고 하라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맞아, 네 말이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결과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나머지 외우고 있을 거냐 시험 볼 때? 무슨 말 알겠어? 해. 다 빨리 똑같이 해봐. 맞아. 이제 좀 이해를 했네.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놈이 아닌데 좀 잘 좀 하라고. 너는 딱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야 돼. 근데 전기전자로 과 2학년 때부터 가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성적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기 싫은 이상한 과 간다 이제. 응?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네 잘못이야. 그거 지금부터는 대학교 들어간다고 계속 쳐 놀기만 하면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라고 임마. 그러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해보라잖아. 그걸 끝까지 해야지. 응? 또 하라니까 안 하네. 씨. 따라서라도 똑같이 해보라고. 씨. 이씨. 은규는 참 초지일관이야. 여전히 말을 안 들어.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래? 여기 패드립 치면 안 돼. 다행이야 너는. 대학 안 됐으면. 근데 너 여기저기 다 떨어졌으면 어차피 단국대 갔을 거잖아. 안 갈 수는 없잖아. 괜히 공부 더 해봐야 지금 국어 때문에 답도 없는데. 단대하고 건대는 차이가 크지.
이 R이 항상 회전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예요. 되게 중요해. 회전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 아니야? 근데 이거를 속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어있어. 비어있잖아. 지금 이 그림에서. 얘는 지금 비어있는 경우지. 비어있잖아. 속이 꽉 차 있는 경우는 했잖아. 지금 이거야.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경우고. 얘는 지금 속이 비어있잖아. 그래서 뺄 줄 알았는데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막 생각하면 안 돼. 유도를 해봐서 아는 거지. 나오긴 나왔어? 12분의 1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옆에서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면 좀 이런 거잖아. 여기 뚫려 있고, 이게 R1, R2. 똑같아. 방식은 똑같다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뭔지 알겠어? 그럼 여기 R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D세타라고 잡고,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유도를 다 해봐. R D세타라고 잡고, 여기는 DR이고, R 방향으로 나가는 DR. 그래서 면적은 똑같아. R DR, R D세타 곱하기 DR이 되죠. 면적당 저 부분의 질량은, 이게 이제 면적이, 저 면적이 뭐야? 파이에다가 R2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이지?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면적은 여기 있는 면적만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잖아. 분의 전체 질량 M. 그러면은 R제곱 DM인데 DM 대신에 이제 이걸 갖다가 얘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파이 R2의 제곱 빼기 R1의 제곱은 어차피 상수야. 상수고, 그 다음에 M까지는 상수지. 그 다음에 R, DR, D세타. 그래서 이 R은 이번에는 R1에서부터 R2까지고, 세타는 여전히 똑같아. 0에서부터 2파이까지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2파이잖아. 2파이. 여기서 2파이가 앞으로 빠지면은 R2제곱 빼기 R1의 제곱 분의 2M이 되고, 여기. 이게 지금 R의 세제곱이지. 그럼 4분의 1에다가 R이 4제곱이니까 R2의 4제곱 빼기 R1의 4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면서 R2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이 남잖아. 알았어?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2가 되고, 그래서 2분의 1 M에다가 R1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좀 해보니까.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기둥으로 돼 있어도 똑같다는 거야. 전체 질량이니까. 알겠어? 이 M만 바뀌는 거야. 나머지는 달라질 게 없어. 회전축으로부터 똑같으니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해봤으면은 쉬는 시간에 내가 좀 줄 건데, 이걸 한번 해봐. 이 솔리드 스피어야.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 꽉 차 있는 거야. 구멍도 안 뚫려 있어. 구멍 뚫려 있는 건 여기 있어. 여기. Thin spherical shell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shell이니까 껍데기잖아. 얘는 꽉 차 있는 거야. 지금 솔리드니까. 솔리드는 꽉 차 있다는 뜻이야. 저걸 해봐. 좀 쉬면서 해. 쉬면서 천천히.